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트럼프는 중국 관세를 104%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관세가 부분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성공적으로 합의된다면 궁극적으로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USTR은 트럼프가 단기 관세 면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도 한때는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쭉 빠지면서 2.15%, S&P 500은 1.57%, 너셀 2000은 2.63%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소셜의 트럼프는 한국과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협상단들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끝나는 하루였고 어제 다 빠졌지만 브로드컴만 혼자만 상승한 이유는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소식을 들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하면서 월가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관세 전쟁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USTR 트럼프 무역 대표가 관세 전략의 변화가 없을 것, 일부 기업은 고통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전체 주가를 하락시켰습니다. 협상이 되면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를 올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채권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채권을 팔아서 이 모든 것을 좀 해결하겠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어느 정도 채권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이렇게 쭉 상승 채널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락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하루에도 등락폭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지켜줘야 될 그거는 16,500선 정도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16,74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좀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더 많이 떨어진다면 15,000 정도 이 정도 선까지 떨어지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16,400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가는 올라가고 관세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떨어지는 장세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짧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겠지만 길게 보시려면 관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장보다는 올라갈 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도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듯 했고 어제도 오르는 듯 해서 반등을 준화했지만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관세가 희망을 줬지만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꺾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약간 프리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4,817을 지켜주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서 맞고 튕겨져 나가느냐 아니면 쭉 빠지느냐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은 4,817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S&P 500입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도 지금 현재는 36,834를 지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한번 터치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쭉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고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양봉이 3개 정도 나왔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렇게 상승 채널 만들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락 채널로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HD도 어느 정도 방어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음봉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양봉으로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바로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관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무역 적자 해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호 관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 해소를 어제 이스라엘 총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17%를 우리가 감면해 줄 거냐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maybe not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이렇게 하락 채널을 계속 만들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간에 바로 상승을 나오긴 힘들고 하락 차선을 벗어나서 다시 상승하는 채널까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76,000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래도 8만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고 상승 채널 만들 때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끝모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 상승 채널 만들 때 그때 비중을 태우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팔란티어도 한 번 더 상승했고 어제도 상승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관세 문제, 관세 정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졌다고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야지 지금 무리해서 들어갈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이언키도 그래도 나름 잘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빠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지수 전체가 올라가지 않는데 아이언키 혼자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도 아이언키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하시되 어느 정도 지수 상승이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TQQ도 지금 하락 채널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채널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단계. 어제도 양봉이 하나 나오고 또 나올 뻔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리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단기간으로 들어가셨더라도 단기간 짧게 먹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95불까지 다행히 이제 91불선까지는 지켜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어제 상승을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쭉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상황에서는 엔비디아가 상승하려면 요건이 아직까지는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 혼자 상승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고 TSMC가 어느 정도 매출을 좀 보여줘야지만 엔비디아도 동반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세도 보시면 이렇게 쭉 빠져서 지금 뭐 10불대까지 갔다가 8불 25센트까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접근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셨다, 내가 저점에 잡아 들어갔다, 오르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무리해서 들어갈 단계는 아니다. 상승 채널 만들 때 조금 늦더라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애플의 끝모를 하락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애플은 공급망이 98% 이상이 지금 외국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애플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애플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돌려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구간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애플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쭉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재는 무리해서 테슬라 들어가기보다 테슬라가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들어가셔야지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무릎에서 잡아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TSL에도 뭐 어제 엄청난 상승을 하는 듯 했지만 다시 6불대까지 떨어지면서 엄청난 역대급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지금 트럼프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마음을 정하고 관세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해서 자국의 무역 적자를 없애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정책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고 해소될 때 그때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미국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에 오시면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관련된 링크도 이 더보기란에 있고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요. 메가커피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 드리고 있고요. 탑시크릿 방은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의견 드리고 카톡방을 통하여서 의견 교환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방법은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탑시크릿 멤버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링크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스타벅스 멤버십도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여러분들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